오늘은 제가 코업과 그리고 캐나다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코업을 준비할 때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던 걸로 기억해요. 우선 코업 같은 경우는 실습이 의무적으로 포함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합법적으로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뭔가를 적어놨기 때문에 역시 대본 없이 말하는 게 저랑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코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6개월 공부를 선택을 하시면 6개월 동안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를 6개월 코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6개월 학업이 끝난 후에는 6개월 동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스터디 퍼밋하고 워크 퍼밋이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학연수를 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스터디 퍼밋밖에 안 나오는 거고, 워홀을 하신다 그러면 워크 퍼밋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코업의 특징은 제가 6개월 동안 공부를 한다고 치면 이 공부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일주일에 최대 20시간, 즉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물론 이 학업 기간에 하는 주 20시간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처럼 지금 백수로 있으셔도 괜찮고, 하지만 6개월이 끝나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6개월, 이 일하는 기간 동안에는 꼭 일을 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코업을 왜 선택했냐고 물어보신다면 워홀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추첨제잖아요. 굉장히 캐나다 워홀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추첨되기가 나는 캐나다를 꼭 가야겠고 그러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게 뭐냐? 코업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 한켠에는 코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학연수는 땡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이왕 영어 공부할 거 그냥 제대로 뭔가 과목, 뭔가 특정한 분야에서 지식을 좀 얻고 영어 스킬을 높여보자 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저는 코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유학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제가 코업에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검색을 했었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유튜버님이 심또또님이셨습니다. 굉장히 캐나다에 대한 것들을 잘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코업이 뭔지 또 어학연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셨어요.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셔도 된다라고 하셔서 제가 진짜로 여쭤봤고, 결국에는 저는 심또또님을 통해서 이 밴쿠버를 오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캐나다에 3월 달에 여행 왔을 때 또또님을 실제로 뵙고 제가 상담을 진행을 했었고,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 대형 유학원들을 제가 상담을 받았었어요.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또또님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일단 현지에 유학원이 있고 뭔가 그냥 마음이 다 이쪽으로 끌렸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마음만은 아니었고, 저에게 맞춤 형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과는 어떻고 이런 학교는 어떠세요 하고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고,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현지 유학원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코업과 관련된 거, 캐나다 밴쿠버와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이 또또님께 연락을 해보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 대해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과목들이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거, 여러분들의 전공을 살리셔도 되고 전공과 상관없이 배우고 싶은 거를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서플라이 체인, hospitality,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비즈니스 파운데이션 등등등, 간호학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학연수를 생각하시고 이 강의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학연수는 사실 액티비티한 것들도 있고 뭔가 게임을 하면서 표현들도 배우고 재미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저희 학교의 경우는 그냥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듣고 계시는 그 대학 강의를 영어로, 교수님이 영어로 수업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딱히 없습니다. 진짜 대학 강의고요. 실제로 팀 과제 그리고 개별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있는 게 정말 대학이랑 똑같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건 뭐냐? 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파운데이션인데요. 저는 사실 디지털 마케팅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마케팅 자체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해볼까도 했지만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디지털 마케팅은 컴퓨터를 활용해서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이런 쪽이어서 뭔가 내가 너무 벅찰 것 같다. 그냥 나는 일단 한국에 돌아갔을 때 내가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스킬들을 나는 키워가고 싶다. 저는 그렇게 초점을 뒀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즈니스 파운데이션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과목을 통해서 얻게 된 거는 단어 수준이 조금 향상이 된다는 거를 느꼈어요. 잦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교수님이 쓰시는 표현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할 때의 제스처나 조금 제가 쓰게 되는 표현들 이런 것들을 다 습득을 해서 제가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적을 나는 영어 발음 또 영어 다양한 표현 이런 거를 키울 거야 라고 하시면 어학연수를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코업 학교를 생각하실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어쨌든 수업이 다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알아들으셔야 하고 이 코업 학교는 여러분들의 발음이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들의 어휘력이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들이 글을 얼마나 잘 쓰는가 이것과는 무관합니다. 즉 교수님이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거를 다지시고 이 수업을 들으셔야 얻어가는 게 많지 아무것도 잘 모르고 영어 정말 어려워요 하는 사람이 코업을 들으면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저는 무료로 진행되는 ESL 수업을 2주를 듣고 이 코업을 진행했는데 그 2주 동안 저는 굉장히 호랑이 같은 선생님을 만났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제 발음에 있어서 꼭 고쳐야 됐던 부분 이거를 굉장히 잘 고쳐주셨고 그래서 저는 어학연수를 길게 하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지만 짧게라도 이곳을 경험하는 거 그런 의미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업을 생각하신다면 짧게는 2주 또는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어학연수를 거치고 코업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너무 비싸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달 정도는 ESL을 통해서 영어를 조금 더 다지고 그리고 친구들도 사귀고 이 캐나다 문화도 조금 알고 그런 후에 코업으로 넘어오시는 게 여러분들이 적응하는 데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나는 액티비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곳에서의 많은 경험들이 중요해, 친구들 사귀고 여행도 하고 이게 중요해 라고 하시면은 그거에 초점을 두는 게 맞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뭔가를 배워가겠다, 어찌됐든 돈 낸 만큼 뽑아가겠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과제를 하면서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어요. 노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것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것은 놀기는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 수업 때 만난 친구들과 함께 한 번씩 놀러 다니면서 그거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캐나다 방값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홈스테이를 하고 있고 저는 원래 홈스테이를 원하진 않았어요. 유학원을 통해서 홈스테이를 배정받았고 대신 식사가 미포함된 곳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치 같은 경우는 다운타운에서 즉 번화가죠. 그 다운타운에서 30분 정도 걸리고요. 총 가격은 $850입니다.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850, 즉 한 85만 원까지는 안 되고요. 비싸다고 느껴지시겠지만 다운타운에 있는 콘도에서 사시려면 훨씬 더 비쌉니다. 화장실이 딸려 있고 굉장히 크고 좋은 방인 마스터룸 같은 경우는 대략 1,400, 1,500 정도부터 1,800불까지 합니다. 즉 한 달에 180만 원까지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컨룸 같은 경우는 화장실만 없는 마스터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곳도 나름 크고 좋은데 1,200에서 한 1,400달러? 그 정도 합니다. 물론 어느 곳을 가느냐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리고 솔라, 덴, 거실 이런 곳은 창고를 방으로 개조해서 하는 곳이라서
매트리스 하나 들어가면 끝이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크거나 창문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곳은 한 달에 $900에서 한 $1,100까지도 갑니다. 원래는 다운타운에 있는 콘도에 살 생각을 했지만 아니 돈 좀 아끼고 그리고 이곳의 가족들, 문화, 그리고 위치 모든 게 다 좋았기 때문에 저는 홈스테이에서 1년 동안 눌러 붙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홈스테이도 정말 운이에요. 저는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어떤 친구들을 보면 저녁 10시, 11시까지 들어가야 되는 룰이 있기도 하고 화장실 사용도 뭐 샤워를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야 된다 이런 룰이 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룰도 없었고 음식도 자유롭게 해먹을 수 있고 출입도 자유롭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운이에요, 여러분. 마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캐나다 마트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추천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가는 곳은 리얼 캐네디언 슈퍼스토어입니다. 굉장히 크고요. 이곳 안에는 우리 이마트에 노브랜드 있는 것처럼 얘네들만의 이름 없는 브랜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저렴하기 때문에 그 상품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세일들을 자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곳을 굉장히 자주 갑니다. 그리고 한국 마트인 경우에는 킴스마트, 한남마트, 그리고 한아름마트 이렇게 총 3곳이 있는데요. 물론 더 있겠지만 킴스마트는 작지만 있을 건 다 있다. 그리고 때때로 정말 싼 물건들은 진짜 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한남마트는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카카오톡 친구 추가 이런 걸 통해서 매주마다 있는 할인 품목들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마트를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일하는 품목 저렴하고 기본적으로 제일 무난하고 제가 제일 잘 가게 되는 곳이었어요. 한아름마트는 이 3곳 중에서는 가장 큰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큰 만큼 종류도 다양한데 가격적인 면에서 막 싸다, 막 저렴하다 이런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한남마트 또는 킴스마트를 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2곳을 나눠서 갑니다. 사과, 야채, 고기, 라면 요거를 살 때는 한국마트, 특히 한남마트에서 사과나 고기, 야채를 자주 사고요. 그리고 빵이나 샐러드, 그리고 계란, 우유, 아보카도 이런 것들은 리얼 캐네디언 슈퍼스토어에서 구매를 합니다. 왜냐면 질들이 달라요. 야채나 확실히 사과는 훨씬 저렴해요, 한국마트가. 이렇게 전반적인 설명이 끝났는데요. 캐나다는 외식 물가가 굉장합니다. 메뉴판을 보고도 그 가격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텍스가 붙고요. 그리고 또 팁 문화가 엄청나기 때문에 저는 외식은 꽤 많이 꺼려지더라고요. 물론 캐나다 온 만큼 한 번씩은 합니다. 친구들과 놀러 갈 때, 친구들과 펍을 가거나 할 때 한 번씩은 하지만 주로 집에서 해결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또 기억나는 게 있으면 상세 설명란인가요?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업이나 밴쿠버에 관련돼서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은 또또님 영상을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안녕.